제가 갔다 온 교도소가 굉장히 흉악범들만 있었던, 뭐 유영철도 당시에 있었었고 심창원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겪었던 2년의 시간 동안 진짜 저는 시청자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A1에 대한 질문도 사실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개가 있어서 추려서 질문을 뭉쳤는데 A1을 어떻게 창업했고 어떻게 사업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A1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연정재 형님과는 지금 어떤 관계신가요까지 해가지고 A1에 대해서 한번 쭉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경이랑 동업자고요. 그전에는 원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고 사실 친하진 않았어요. 접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고, 어느 날 우연히 커피숍인가 파스타집인가에서 커피를 먹다가 직수 저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정말 뭐 철저하게 뭐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서 추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면 거래처부터 차 가져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이걸 다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재경이도 뭐 동대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3주 정도를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매일매일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6시에 출근하거든요. 새벽 6시에 출근을 하는데 갔다 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4, 5시간 여기에 매달려서 하다 보면 밤이 오고 좀 되게 피곤한 상황에서 몸을 좀 많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뭐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타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시장에서는 나름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3주 만에 이거 다 세팅했어요. 3주 만에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요즘에 미국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팅하는 것도 역시 이렇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걸 좀 세팅을 해봐라 라고 이제 시켰는데 1년 반 동안 진 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친구를 영입을 해가지고 시키니까 한 달 반 만에 모든 걸 다 세팅했어요. 벤처기업 하는 형님하고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서 물류 시스템을 자기가 4년 동안 엄청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얘도 시켜보고 쟤도 시켜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도 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다가 다른 회사에서 정말 이걸 잘하는 애를 연봉을 좀 많이 주고 재료를 딱 시키니까 한 달 만에 다 해결됐대요. 자기가 4년 동안 알아왔던 아픈 치아가 한 달 만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TMI였고 제가 하는 역할은 처음에는 뭐 같이 이런저런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전체 방향도 잡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 뭐 실질적인 실무 업무에선 빠져 있고요. 저는 좀 큰 방향을 좀 잡고 뭐 하는 그 정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예전에 쫑 PD님이 질문을 하고 사람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을 질문 같은데요. 그래도 쫑 PD님 오랜만에 한 번 더 소환을 한다면 터보님과 쫑 PD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오윤서 PD가 지금 바로 뒤에 있는데 카메라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 맨즈 페스타 할 때 윤서랑 이제 종이랑 이제 다른 친구 한 명 셋이서 아디다스 3선 추리닝 초록색, 빨간색, 흰색인가 뭐 이렇게 3개를 입고 온 이상한 애들이 와서 갑자기 저보고 사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뭐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나한테 왜 사인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블로그 팬이었고 차를 좋아했고 해서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한 거래요 서울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어떤 친구인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이 간 친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좀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영정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이가 이제 영정이한테도 연락을 했고 이제 영정이가 와서 너도 한번 이거 해볼래? 해가지고 이게 인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유튜브 편집을 워낙 잘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엮여서 알게 됐죠. 이렇게도 사람 인연 물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인과 피고인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너는 PD고 나는 컨텐츠 제작자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동생이잖아요. 되게 어린 동생이고 어떻게 보면 열정 하나, 동경, 환상을 가지고 서울에 상경해서 정말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이 와가지고 무작정 맨땅에 헤딩해서 부딪히고 있는 이 친구들한테 뭘 시키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솔직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좋은 고용주나 좋은 어떤 그거여서가 아니라 얘네들 성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열정이 워낙 좋고 잠재적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채널을 편집하지 않더라도 안내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터보님이랑 쫑 PD님 보면서 사람 인연은 어디서 시작될지는 진짜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 공생관계 앞으로도 잘 응원을 해보면서 아디다스 3선 추리닝 전 깜짝 놀랐어요. 계속 2년.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완전 쫄딱 망했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 전혀 엉뚱하지만 군대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는 군대는 현역 다녀왔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군대 좀 특이한 데 갔다 왔어요. 저는 감옥에 갔다 왔어요. 군대를. 제가 감옥에 수용자로 갔다는 게 아니라 교도소를 지키는 이제 공무원을 이제 교정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정 공무원을 보조하는 법무부 소속으로 갔다 왔어요.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갔다 온 교도소가 굉장히 흉악범들만 있었던, 뭐 유영철도 당시에 있었었고 신창원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겪었던 2년의 시간 동안 진짜 저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흉악한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저 생각하기 안 들더라고요. 근대 형법에서는 인간을 교화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교화를 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전제로 두고 처벌을 하거든요. 계몽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관념일 뿐인데 인간이 다 이성이 있다, 교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 자체가 계몽주의자들의 산물, 19세기의 산물인데 과연 그게 진짜 그러한가? 저는 타고난 악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도소에서 정말 그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한 컨텐츠는 한 편이 그냥 따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썰을 또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도소를 시작하겠지만 들어가면은 역사와 철학으로 빠지기 때문에 네, 아마 또 근대 철학 다 나올 거고요. 책 편에서 언급됐던 사람들 다 튀어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졸린 TMI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다는. 개인 신상들을 모아보다 보니까 되게 잘 자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치고 좀 정리하면서 기타 항목들을 엮어봤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뭐 yes, no 또는 단답형 답으로 봐도 가능한 질문들이에요. 네. 첫 번째 질문. 지하철 타보셨나요? 당연히 다르죠. 지하철 안 타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 이 답변을 예상해서 최근에 가장 지하철을 타신 건 언제인가? 6개월 사이에 빈도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 명동 상권 촬영 갔을 때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편의점 도시락 또는 삼각김밥 이런 거 드셔본 적 있으세요? 삼각김밥은 옛날에 많이 먹어봤고요. 편의점 도시락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삼각김밥 혹시 맛을 기억이 나세요? 삼각김밥은 10년 전? 네. 그때보다 맛은 좀 더 다양해졌고요. 와인에 대한 질문이요. 인생 와인 탑10 골라주세요. 근데 탑10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탑5 정도로 해서 베스트가 아니라 나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르루아 여사가 만든 도멜 르루아의 샹블 미즈니 2004 빈티지, 이걸로 제가 와인에 눈을 떴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인에서 토마토, 철분, 막 감초 막 이런 향이 막 미친 듯이 나는데 정말 그게 제 인생 와인 첫 번째 탑1이면 그거일 것 같고요. 탑2는 GRC 로마니 꽁띠 2011 빈티지, 오리엔탈 스파이시라고 그러거든요. 한약향이나 이런 향들이 되게 많이 나고 그 당시 이게 맛있는 줄도 몰랐어요. 와인이 다 이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 와인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먹었던 와인, 물론 뭐 이제 8명이서 엠빵 해가지고 뭐 한 잔씩 먹었지만 그렇게 먹었던 와인 개수만, 종류만 해도 800 종류, 700 종류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직관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샤또 무통 로칠드 82 빈티지. 82 빈티지가 보르도에서는 20세기 최고의 빈티지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히 퍼펙트한 82 빈티지 무통을 먹었을 때 감동이 엄청났었어요. 보르도가 이런 거구나 또 알려준 게 무통 로칠드 82 빈티지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룩 90. 야, 샴페인이 이럴 수가 있구나, 하이엔드 샴페인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 게 크룩 90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을 꼽자면 펜스가드 더 저지 06 빈티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처음 먹었을 때 와, 이럴 수가. 마르카상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의외로 가릴 수 없어요. 마르카상은 2010 빈티지.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훨씬 비싼 르루아 여사가 만든 도브네라든가 이런 와인들을 먹었지만 처음에 했던 그 경험을 대체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서술령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었는데 질문에 나왔어요. 서술령에서 꼭 먹어볼 식당 추천해주세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컨텐츠로 블로그로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더 추천을 해볼 만한 식당이 혹시 한두 군데 정도 있을까요? 제 인생 식당 꼽으라면 프랑스에서 먹었던 라멜로이즈. 저는 라멜로이즈에서 식사를 하면서 와, 어떻게 이런 식재료가 이렇게 맛있고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하지? 4시간 반 동안 식사를 했는데 너무나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 식당 하나를 위해서 4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 있다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었고, 프랑스 가면 꼭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추천해줄 식당은 많죠. 가성비 좋은 식당도 많고. 이번 기회에 그러면 가성비 좋은 식당으로 한두 군데 정도 추천을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가격대를 얘기해주세요. 인당 10만원 언더에서 하나, 10만원 오버에서 하나. 인당 10만원 언더에서는 청담동에 익스퀴즌이라는 다이닝이 있어요. 거기가 점심 런치가 55,000원인가? 그 정도 해요. 가성비 진짜 좋습니다. 정말 괜찮았던 것 같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안 가봐서. 그리고 10만원을 넘어가는 거에서 너무 많아요. 사실 장르마다 다르니까 한우 오마카세냐 스시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10 이상 넘어가면 사실 갈만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10 미만에서 괜찮은 데가 어디냐 이건 찾기가 쉽진 않아요. 이스키진 추천하고요. 이스키진 그 사장님하고 저랑 1도 관계없고요. 저한테 포키지도 무료로 안 해주고 아예 관련 없는 업장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책을 읽을 때 정리하시는 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책을 정독하는 방식으로 읽어요. 속독보다는 정독을 하는
하는 방식으로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트에다 메모를 해놓고요. 일단은 저는 손으로 눌러 쓰는 글로 정리를 합니다. 소설가 김훈 아저씨가 아직도 원고지에다가 연필로 소설을 써요. 조경래 소설가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펜으로 하는 것과 노트북 켜놓고 타자를 치는 건 달라요. 펜으로 하는 건 정말 내 신체에서 연유된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발명한 IT 기기라든가 현대의 모든 기술들은 인간의 신체를 연장한 거잖아요. 발을 연장했고, 눈을 연장했고, 귀를 연장했고, 인간의 신체를 보조하기 위한 건데, 펜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문명이 생긴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써왔던 거고, 문명이 생기기 이전에도 인간이 돌을 가지고 작화를 그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만 년 동안 인류가 해왔던 기록의 방식이에요. 신체에서 연유돼서 펜을 꾹꾹 눌러 쓰면서 어떤 글씨를 담아낼 때 그게 지식의 구조가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고요. 그걸 쓰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펜으로 글을 쓰고요. 글씨는 못 쓰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부분이에요. 허브님이 구독하는 유튜브는 누구인가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는 원델씨님도 구독을 하고 있고, 원델씨님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오빠 프로의 하늘도 제가 구독을 하고 있고, 재경이가 하는 파파기로이도 에이언 미디어도 당연히 구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화 유튜버들 좀 구독을 하고 있고, 뭐 빨간 도깨비 막 이런 분들 구독을 하고 있고, 조승현의 탐구생활도 구독을 하고 있고, 과학 관련된 유튜브도 좀 구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10분 안에 과학을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운동할 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구독하는 유튜버는 한 100명 미만인 것 같아요. 어디 신문들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아침 일찍 회사를 가는데 신문을 30분 정도 봐요. 이거는 신문사 광고하는 건가? 그건 아닌데 관련 없어요. 경제신문을 매일경제 보고 있고, 일간지는 중앙일보 했어요. 중앙일보를 보는 이유는 이제 친구가 중앙일보 기자였었어. 구독해달라고 해서 구독했는데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어요. 두 개 보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과태료의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린 방법이 궁금한데 이거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건 따로 한 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공부 방법과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좀 좋았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경영학과가 아니었잖아요. 저 문과대였잖아요. 회계사 공부할 때도 휴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1차로 붙었거든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감히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 여기 있지만 같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잘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절실함이라고 생각하고요. 절실함이 성실함으로 연결되겠죠. 두 번째는 머리라고 생각해요. 이제 머리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공부가 지겹거나 재미가 없진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좋고 이걸 연결을 잘 시키면 그것도 재미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골프에 조금 빠졌는데, 골프는 좀 오래 쳤는데 열정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안 했어요. 다 어르신들하고 나가고 접대 골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최근에 또래들하고 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부부동반을 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레슨을 좀 받으니까 좀 늘대요. 이게 또 거리도 그러면 더 재밌죠. 저도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재미와 동시에 스트레스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으면 뭐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 지속 가능한 취미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독서, 뭐 와인, 골프 이 세 가지 정도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림? 뭐 미술? 근데 미술은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 막 컬렉을 엄청 하고 이러진 못하겠지만 공부가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술사를 공부하고 작가들을 공부하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전시회 다니고 이런 취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도 되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1,000원을 발견했습니다. 주울까요? 안 주울까요? 점유물 이탈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해도 내 게 아니면 주우면 그게 범죄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안 주울 것 같습니다. 현명한 답이에요, 사실.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혹시 팬미팅이나 정모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 말을 걸거나 이러면 당연히 대화도 할 수 있고 인연이 되면 같이 뭐 와인도 마실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팬미팅을 하는지 저는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사람 일 알 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 네, 또 네. 나중에 갑자기 팬미팅 하겠다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팬미팅을 하면 죄송하지만 이제 와인을 드실 수 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와인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들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네, 상정을 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소감. 물론 저보다 더 유튜브 채널이 크고 파워풀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 더 재밌는 채널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채널이고, 그리고 제가 취미 반, 업무의 연장판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나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채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분들 역할이 진짜 큰 거거든요. 사건 사고도
많았고 유튜브는 항상 이제 악플과 사건 사고가 이런 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서 끝까지 뭐 저를 좀 믿어주시기도 하고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충분히 이런 구독자분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면서 제 채널을 계속 해야 될 동기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까놓고 얘기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 편집자 월급 나가는 적자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저 하는 일에도 솔직히 도움이 되니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재미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더 재미가 안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촬영하고 재미있게 촬영하겠습니다. 20만, 30만 또 Q&A 새로운 질문들을 기다려보면서 10만 구독을 축하드립니다. 20만 때는 10명 정도 추첨을 해서 와인을 쏠게요. 대신에 미성년자는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